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내일 모레면 노트가 있잖니. 열심히 공부하세. 네, 안녕하십니까. 우박 구현상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대에서 8월 1일 날 우리 김명신, 현재 이름은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표절 아님 판단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8월 1일 날 국민대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좀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 날은 국민대가 죽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스스로 포기 선언을 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박사 논문이에요. 네. 그 김건희 씨 박사 논문이고, 요 왼쪽에 빨간 줄 친 거, 요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구연상이라는 분이 쓴 디지털 콘텐츠와 사이버 문화, 요 논문에 아주 문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했습니까? 그대로. 자, 그럼 국민대는 어떤 방식의 논문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저는 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윤리 규정 제 111조에 의거해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검증 논문은 김명신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김명신이 박사학위를 받은 분야는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 대학원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학과, 컨텐츠 디자인 전공, 여기 컨텐츠라는 말이 들어가죠. 컨텐츠 디자인 전공입니다. 이 논문 제목을 보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요 아바타를 애니타라고 불렀습니다. 자,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실제 적용한 애니타라는 사업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논문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검증을 했느냐? 검증의 주체는 일단 국민대에서는 최초에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그 뒤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렸고, 그 뒤에 예비조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시효 문제를 들어가지고 결론을 내지 않겠다라고 이제 했고, 교육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재조사위원회가 다시 꾸려졌고, 그다음에 연구진실성윤리위원회에서 예비조사 본조사를 거쳐가지고 2022년 8월 1일 최종 판정을 내렸는데 그 결론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에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애매하죠.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학문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그런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핵심입니다.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절 아님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네요. 첫 번째는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테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학문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느냐, 이 두 가지를 검증한다면 과연 연구 부정 행위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느냐 하면, 국민대의 표절 아님이란 이 결정이 우리 학문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이것을 한번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대가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입니다. 국민대가 김명신의 박사 논문에 쓰인 모든 내용이 표절이 아니고 부정행위가 없다,
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결국 그 내용이 김명신이라는 저자의 것이다. 저자의 소유권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정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김명신 논문에서 표절된 본디 논문의 글쓴이는 그 고유성과 학문적 성과 또는 지적 재산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제도 폭력을 당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시스템 악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국민대가 이러한 공식적인 검증 절차와 그거에 대한 판단,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이 잘못 행사가 되는 바람에 김명신에게는 모든 권리를 인정받게 되고 반면에 표절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서는 그런 모든 학문적 성과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조금 더 나가면요, 이것이 일반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주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고찰 부분에 있습니다. 그건 맞죠. 그런데 이때 유사도 높음이라는 것이 표절을 평가하는데,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잣대인데 이것을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국민대를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은 박사를 떠나서 석사 모든 또는 학생들조차도 유사도가 높아도 상관이 없겠구나. 다시 말하면 표절이라는 것이 연구 윤리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사도가 높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행위의 확률이 높고, 다시 말하면 표절률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제 표절의 실제 보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논문을 좀 비교해 드릴 텐데, 하나는 김명신의 논문이고 다른 하나는 제 논문인 구현상의 논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논문을 나란히 한번 띄워봤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 앞에 여러 가지 용어 설명이 쭉, 김명신 박사 논문에 용어 설명이 쭉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실질적인 논문이 되겠죠.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요걸 들어가지고 국민대에서는 이 정도의 표절은 출처 표기를 정확히 안 한 이 사례는 학문적 관행으로 봤을 때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부정행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눈 감아줄 수 없는 것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논문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 1절 1번 디지털 콘텐츠와 인터넷. 아주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디지털 콘텐츠는 아주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배경 설명이 아니고 디지털 콘텐츠라는 것이 이 논문 전체에 관통하는 핵심 열쇠 낱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이 디지털 콘텐츠라는 낱말이 갖고 있는 설명력은 대단히 높아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라는 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이거 한번 더 볼 필요도 없이 이쪽으로 제 논문으로 와보면, 자, 이렇게 저는 오늘날의 시대를 디지털 혁명의 시대다라고, 또는 일종의 정보 혁명의 시대라고 부르고 이제 이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보와 디지털은 동일한 낱말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 논문에서 아주 중요한 주장입니다. 자, 디지털 시대라는 이 말은 이라고 시작됐죠. 정보의 전달 형태가 핵심이 뭐냐? 디지털 방식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정보하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같은 게 아니다. 뭐 상식적인 거겠죠. 자, 첫 문장을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달라진 듯 보이는데,
내려가 보면 자, 디지털 시대의 핵심은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디지털 혁명의 핵심은이라고 쓴 제 말은 시대라고 바꿔놨죠. 요거는 교묘하게 이제 혁명이라는 말을 시대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베꼈었습니다. 인터넷에 있다. 그리고 디지털화된 정보들은 그 다음이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컴퓨터 네트워크 이렇게 하고 돼 있죠.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쓰인 이 부분이 저는 무엇을 이제 담으려고 했냐면 번역을 못 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이곳을 직역을 할 수도 있고 의역을 할 수도 있는데 컴이라는 것은 함께 put 놓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덧셈 할 때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면 1과 2를 함께 놓아가지고 2라는 것까지를 한꺼번에 놓는 거죠. 이걸 계산해 나간 덧셈, 뺄셈, 나눔셈, 곱셈 또는 다양한 방식의 수학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또는 이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또는 그래픽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모두 해 나가는 것 다양한 종류의 셈을 해 나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컴퓨터는 그러니까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 스피커처럼 말하는 사람처럼 계산하는 사람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지위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이런 컴퓨터에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도와주는 여자 직원들, 여공들, 이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했던 말이 맞고요. 자, 이것이 이제 결국은 사람이 사라지고 컴퓨터 스스로 하게 됐으니까 그것이 컴퓨터가 된 거죠. 셈함이라는 도우미처럼 만든 말입니다. 셈을 하는 그런 사람, 셈함이다. 덧셈, 나눗셈, 수많은 셈이 있고 또는 지금은 이제 휴리스틱, 그렇다고 셈 치자할 때 그런 종류의 셈, 이것도 할 수 있는 게 컴퓨터의 능력이죠. 네트워크라는 건 또 뭐냐? 네트는 그물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물을 워크, 짜나가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물을 짓는 것이죠. 짜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마미가 스스로 그물을 지어나가는 방식이다. 이것이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말의 의미다. 이렇게 해서 요것을 나중에 이제 자세히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빼버렸어요. 왜 뺐을까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쭉 인용을 쭉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나뉘어진다, 이거 제표 함께 나뉘어진다를 공유된다 이렇게 또 바꿨죠, 그죠? 또 인터넷도 인터라는 건 사이란 뜻인데 그물과 그물의 사이죠. 그러니까 사이를 이어주는 그물과 그물을 모두 이어주는 큰 사이로서의 인간할 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세계를 인간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그물과 그물을 이어주는 그런 큰 그물을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 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물과 그물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그물이다. 이게 사이 그물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저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연구해 가면서 낱말풀이, 뜻매김을 해가고 있는 것인데 그 중요한 제 연구 업적은 쏙 빼고 이렇게 그대로 베껴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특성은 하고 넘어가는 거 보니까 168쪽으로 갔네요. 자, 168쪽이니까 좀 뒤입니다. 168쪽으로 가니까 디지털 특성은 코드화에 있는 셈이다. 한 문장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대는 하고 174쪽으로 뒤 넘어갔죠. 자, 1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쪽. 현대는 하고 시작이 되죠. 이렇게. 윗부분은 다 빼먹고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이거 순서를 바꿔서 쓰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죠. 제 논문은 이렇게 컴퓨터가 뭐냐, 네트워크가 뭐냐,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것이 무엇이냐, 디지털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이제 뜻매김하는 것이 제 논문의 목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업적을 다 이제 삭제를 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만 이제 빼쓰게 된 거죠. 자, 과학기술의 시대 또는 정보화의 시대다. 말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화라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IT 기술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갑자기 각주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서 뉴 미디어의 시대의 도래를 재촉해 왔다. 여기에 제 원래 원문에는 없던 각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166
쪽에 있군요. 이렇게. 자, 위에. 자, 원래는 이렇게 제 글에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와 가지고는 마치 이 논문의 저자가 자기가 자기 생각을 붙여놓은 것처럼 자기 생각인 것인 양 이렇게 각주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논문에서는 본문에 있는 부분이 이것을 각주로 그대로 베껴온 것입니다.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아까 이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174쪽에서 계속 인용을 베껴오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176쪽으로 여기 넘어갔네요. 176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참 뒤에 있네요. 이렇게. 자,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적 전망. 사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정보사회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카타스트로페,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디지털 사이버 컬처라고 하는 사이버 문화를 굉장히 화려하고 전망이 밝은 것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보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이버 컬처, 사이버 문화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낙관론을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것이죠. 근데 그대로 베끼면서 저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원 글자를 썼는데 여기는 첫째, 둘째, 셋째 정도로 바꾼 수준입니다.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갔네요. 174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정보사회의 전개와 더불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입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뭐냐?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니까 정보사회의 전개와 더불어 멀티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 아주 자세한 구분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분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디지털 컨텐츠에 가보니까 다시 또 뒤로 건너뛰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제 논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로 좀 그 일관성이 좀 사라지게 되고요. 또 이 본딕을 지금 김명신 씨의 이 논문도 뭔가 좀 전체적인 흐름이 엉뚱하게 연결이 됩니다. 디지털 컨텐츠는 갑자기 이제 정보사회 전개와 관련된 부분인데 아주 그냥 점프를 해가지고는 디지털 컨텐츠는 뭐 인터넷 인구의 폭발적 증가 뭐 이렇게 성장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중간중간에 이런 걸 다 빼먹고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제가 인용한 부분들은 모두 인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마치 자기가 직접 인용한 것처럼 이렇게 직접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연구해서 인용한 것처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재인용 표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인용 표시를 통해 가지고 거쳐서 이쪽으로 연구가 이어졌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더 이상 보여드릴 필요가 없겠죠. 제가 이렇게 다 표시된 부분들은 모두 제 논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현상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제 논문을 이렇게 많이 베껴 쓰면서도 참고 문헌 목록에는 제 이름을 고의 누락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스스로 제가 김명신 논문의 표절 검증 결과를 좀 발표하겠습니다. 국민대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제 논문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어떤 의무감을 좀 갖게 됐고요. 이 논문에서 저질러진 그 표절은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짜깁기를 했고요. 각주를 자기 것인 양 제 본문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각주를 만들어 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베껴 써서 짜깁기를 한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논문의 그 표절의 어떤 수위를 보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출처 밝히기를 빼먹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학자의 양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논문은 김명신 글쓴이가 몰래 따온 글어를 각주, 참고문은 그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구현상의 연구 업적을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둑질한 것이다. 정신적 도둑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표절 아니다라는 이 잘못된 검증 결과를 좀 철회하고 학자의 양심을 갖고 이 논문이 명백한 표절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비트비트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논문이라는 이 공유물입니다. 논문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제가 논문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앞선 연구자들 그들이 모두 인류 전체가 그동안 갈고 닦아서 현재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이죠. 전통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논문을 써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논문이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때 이 논문을 우리가 인용할 때는 따올 때는 그 글쓴이에게 두 가지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의 지적 세계를 풍요롭게 해 주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또 하나는 이렇게 훌륭한 연구를 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칭송하는 거죠. 그걸 칼레오스라고 부릅니다. 영광을 돌려주고 또 감사를 표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것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는 연구로서의 윤리를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유튜브 영상이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표절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네,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